분데스리가 쾰른 대 프랑크푸르트. TBN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신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두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에서 열린 UFC 284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 더욱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 포 파운드 그리고 1위 볼카노프스키가 마카제프의 라이트급 타이틀에 도전하는 경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파운드 포 파운드의 뜻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파운드 포 파운드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체급을 막론하고 MMA진 능력치만 봤을 때 게임으로 이제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은 순수 능력치 오버롤이 누가 더 높냐 이걸로 랭킹을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계급장 떼고 맞붙어서 네. 누가 제일 세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최강자를 뽑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어떻게 성사됐냐 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볼카노프스키와 마카체프의 라이트급 타이틀 그리고 파운드 포 파운드 경기는요. 이 마카체프의 코치죠.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UFC 280에서 마카체프가 챔피언이었을 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카체프는 라이트급이 아니라 이 파운드 포 파운드 최고의 파이터다 이런 말을 했고 이 얘기를 들은 볼카노프 선수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네, 당시 이제 이슬람 마카체프가 챔피언에 등극했을 당시인데 경기장에 볼카노프스키가 와 있었어요. 네. 즉석에서 볼카노프스키를 콜하고 옥타곤 위로 올라가면서 두 선수가 즉석에서 구두로 이제 계약을 맺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옥타곤에 올라와서 라이트급 타이틀 그리고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를 걸고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경기가 성사가 됐는데 이 경기가 성사된 이후에 가장 좋았던 건 팬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UFC 남성부 역사상 파운드 포 파운드 1위와 2위가 맞붙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셨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부터 뜨거웠던 이들의 만남인데 결과는 마카체프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받았거든요. 이 경기 결과 좀 예상을 하셨나요? 어떤가요? 이게 승패를 떠나서 경기 내용이 이렇게 25분 꽉 채워서 타이트하게 진행될 거라고는 전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또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5라운드 경기 내내 보면서 와 이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마카제프 선수를 탑독이라고 예상을 했고 볼카노프스키를 언더독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야말로 박빙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주요 장면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볼카노프스키가 정찬호 선수가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볼카노프스키 선수를 보고 선을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역시나 강자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타격 거리감이 뛰어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카체프도 심장이 180에 육박하는 장신의 선수인데 그 타격 거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시프팅 스텝, 그러니까 펀치와 함께 스텝이 전진하거나 아니면 스텝 시에 스텝이 앞발이 전진하면서 스탠스를 전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한 스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거리를 좁혔던 볼카노프스키죠. 네, 마카체프 선수가 117cm고요. 그리고 또 볼카노프스키가 67cm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10cm의 차이잖아요. 이 키의 크기를 뭔가 좀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할까요? 네, 그러한 이 체격적인 차이가 타격도 타격이지만은 그래플링 영역에 들어갔을 때 큰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볼카노프스키가 그라운드에서도 그런 체격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은 그래플링 디펜스를 선보였죠. 사실상 마카체프 선수가 그래플링의 달인이고 볼카노프스키가 타격의 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상당했습니다. 자, 그라운드 분석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택다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을 5개나 막은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네. 또 볼카노프스키가 테이크다운을 실패했지만은 마카체프와 같은 그래플링 강자를 상대로 테이크다운 시도를 한 것 자체도 좀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잡으면 풀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체프가 컨트롤 타임만 놓고 봤을 때 7분이란 컨트롤 타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은 4라운드 대 백포지션을 4분 정도 점유한 거를 제외하면은 그다지 긴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지 못했었죠. 네, 뛰어난 그래플링 디펜스를 보여줬던 볼카노프스키인데 사실 마카체프 선수가 탑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카체프도 이게 워낙에 그래플링만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타격적인 능력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에는 볼카노프스키, 마카체프 둘 다 능력치는 정말 이게 탑 레벨을 찍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체격적인 이점이 있는 마카체프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플링이 뛰어난 마카체프 선수지만 타격에서도 하빕보다 좋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 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보다 낫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간결한 타격을 보여주잖아요. 네, 특히 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또 이제 볼 텐데요. 니킥이 정말 상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볼카노프스키가 저 시프팅 스텝을 통한 저 타격으로 계속 마카체프를 공략을 하고 좋은 펀치도 실제로 맞췄죠. 네. 근데 그 펀치 때문에 볼카노프스키가 계속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런 마카체프와 같은 탑레벨 파이터한테는 수를 잃히게 되고 카운터 펀치를 허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장면에서 펀치를 허용하고 또 그라운드까지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카체프 선수가 계속해서 그라운드로 내려가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라운드보다 또 니킥으로 많이 보는 모습이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또 그라운드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분명 볼카노프스키가 생각 이상의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보여줬던 건 사실이지만 마카체프가 이게 클린치에서 니킥을 통한 효과적인 타격을 맞춘 게 또 승리를 가져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볼카노프스키도 굉장히 IQ가 좋고 뭔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마카체프도. 그러니까 이게 마카체프가 지금까지 평가를 받던 부분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래플링에서도 뛰어난 능력, 뭐 타격에서도 그렇고요. 또 클린치 파이팅에서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그라운드 실력 이번 경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볼카노프스키를 제대로 못 눌러놨다고 해서 이제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볼카노프스키를 저 정도로 눌러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4라운드 때 백포지션을 점유해서 거의 4분 가까운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카체프가 분명히 뛰어난 그래플링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마카체프가 첫 경기 빼고는 다 피니쉬였죠, 5라운드? 네, 그렇죠. 이게 마카체프가 4라운드 때 백포지션을 4분 동안 잡았을 때 그러니까 마카체프가 못한 것보다 볼카노프스키가 잘한 거예요. 그전 경기들에서 그 정도로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을 때 큰 파운딩이나 뭐 서브미션을 넣지 못했던 게 볼카노프스키전이 유일합니다, 마카체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 마카체프도 잘했는데 볼카노프스키도 잘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화면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했어도 패배한 게 아닌 볼카노프스키가 아닐까요? 네, 저희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운드 투 파운드 1위와 2위의 대결이고 1위는 한 체급 아래인 볼카노프스키였고요. 2위는 한 체급 위인 마카체프였잖아요. 하지만 뭐 마카체프가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1위 등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체급 아래인 볼카노프스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1위 등극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계속 마카체프가 그라운드로 내리고 끌고 들어왔을 때 그래서 볼카노프스키 이제 됐다. 뭔가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시 풀고 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나 이게 5라운드 때는 탑 포지션 주면 저 보세요. 예, 지금 파운딩 치는 사람이 볼카노프스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혹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실제로 볼카노프스키가 정말 엄청난 기세를 잡았기 때문에 잘하면 이거 피니시도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아까 볼카노프스키 입장에서는 저 점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와우, 타격 분석을 보면요. 총 타격이 볼카노프스키가 훨씬 앞서는 모습입니다. 유효타도 훨씬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플링도 그래플링인데 볼카노프스키가 저렇게 200대 가까운 유효타를 맞춘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UFC 내에서 보여주는 기록 분당 그 타격 허용수가 한 대같이 안 돼요. 0.95개의 유효타 허용으로 UFC 역사상 가장 적은 유효타 허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타격 수치 보이시죠? 저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본다면 마카체프 오늘 승리는 가져갔지만 다시는 볼카노프스키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마카체프처럼 이제 동기부여가 강력한 선수들은 이거 내가 좀 찜찜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2차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위에 있음을 또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갖추고 다시 붙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이번 대회가 아무래도 개최랑 후에 뭐 회복 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 이제 마카체프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면이 있었던 만큼 다음 경기에서 완벽한 컨디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카체프가 라이트급 타이틀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 포 파운드 1위에 그러면 이제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결국에 볼카노프스키가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한 체급 아래고 파운드 포 파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체급을 막론하고 순수 능력치만 봤을 때 누가 제일 좋냐, 네. 누가 잘하냐 이건데 볼카노프스키가 한 체급 위랑 이게 비슷하게 싸웠잖아요. 이거는 이후 발표되는 랭킹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추후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코메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이르 로드리게스 대 조시 에멧의 경기입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치러지는 또 잠정 챔피언전이니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찬성을 무너뜨린 팔꿈치죠. 바로 로드리게스 그리고 부상 복귀 이후에 승승장구 중인 조시 에밋이 만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조시 에밋이 1등하고 있습니다. 자, 조시 에밋 선수 현재 5연승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 제레미 스티븐스에게 당했던 2018년 2월에 당했던 패배 이후에 뭐 실명에 진짜 여러 뭐 뇌진탕의 실명 위기에 그리고 또 여전히 얼굴 몇 군데는 감각이 없다고 그러죠. 세계 2위 야이르 로드리게스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잠정 타이틀전입니다만 여튼 타이틀전에 나서게 된 멕시코 종합격투기의 희망 야이르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자, 양 선수를 지금부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4승 3패 그리고 18승 2패 두 명의 선수입니다. 30살과 37살의 선수들이고요. 신장과 리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키의 차이가 있는 로드리게스와 조시 에멧이 되겠습니다. 추격하는 리듬을 잘 세팅 못하도록 이리저리 또 공격. 골목 쪽에서 키스전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에멧이 지금 로드리게스의 범도 아닙니다. 바디에 하면 그리고 펀치까지 거리가 좁혀지나 싶으니까 자, 터벌은 바싹 올리고 있는 겁니다. 로드리게스가 이미 중심을 뒤로 놓고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면까지 한번 연결해주고 있는 로드리게스. 야, 이 초반은 뭐 한번 돌렸습니다. 에멧입니다. 자, 큰 겁니다. 큰 거. 자, 역시 한 번. 네. 자, 그런데 에멧 들어갑니다. 바운딩 쏟았습니다. 자, 뒤쪽을 잡고 있습니다. 에멧이 뒤쪽으로 한번 치고 있습니다. 알파밀에서 몇 마음을 했던 그 장면.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발꿈치 완벽한 엘보입니다. 그대로 공격합니다. 에멧의 그 타격을 뚫고 안쪽 들어오는 로드리게스 그리고 이렇게 1라운드가 이거 몸이 꺾였죠. 그렇습니다. 열린 한 면은 바로 타격. 안쪽으로 갔습니다. 에멧의 손맛이 있습니까? 일단 뒤로 들어가는데 자, 하지만 킥으로 받았습니다. 바디 맞았습니다. 지금 에멧. 자, 뒤로 들어가는데 일단 몸쪽 에멧 통증이 있습니다. 에멧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바디에. 그리고 몸쪽 들어갑니다. 자, 테이크다운 과연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몸쪽에 계속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조심해서 오른쪽 몸쪽이 좀 굉장히 좀 통증이 있는데 네. 가까이 붙습니다. 베레이어 셀보 괜찮말입니다. 자, 타이밍 노립니다. 니킥을 생각했는데 엘보가 날아와서 에멧이 여기서 꺾어서 물음표를 한번 깎아주는군요. 이리저리 페이크 준 로드리게스. 플라이드 킥 잡았습니다. 이거 끌고 갑니다. 와, 그걸 또 테이크다운으로 성공시키는 에멧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공격 패턴이 있어요.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밀어내는데 안쪽 들어가는데 조시 에멧. 자, 터프함을 좀 보여주고 조시 에멧. 그래서 손목 컨트롤도 해주니까 파운딩 때리기 어렵습니다. 자, 밀어붙이는데 자, 다리 쪽. 자, 이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들어갑니다. 에멧. 그리고 펀딩. 다리가 올라오는데 안바로 갈 수 있겠습니다. 안바. 턴입니다. 트라이앵글 전환. 네. 잡고 높은 쪽입니다. 잡고 뒤로 가면 깊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깊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깊은데요.
이제 벨트가 추가됩니다. 데미지도 또 엄청 났고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뭐 근접전, 원거리, 그리고 플라잉, 2키까지. 이걸 또 맞고 테이크다운까지는 또 해냈는데. 그러니까 터프한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조시에멧. 야, 근데 로드리게스가 대단하네요. 트라이앵글. 네, 각이 제대로 들어갔죠. 너무 타이 됐죠. 네. 19 seconds of round number 2. Declaring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 triangle choke. And now, the new interim UFC featherweight champion of the world, Yair El Patero Rodriguez. 자, 여기서 새로운 정정 패드급 타이틀은 멕시코로, 그리고 야이르 로드리게스에게 넘어갑니다. 페더급 2위인 로드리게스와 그리고 페더급 5위인 조시 에멧이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트라이앵글 피니시를 제대로 보여준 로드리게스가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로드리게스와 조시 에멧 2위와 5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이 기대를 모았는데 또 로드리게스가 특히나 좀 스타일이 특이하잖아요. 태권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뛰어난 선수예요. 네, 뭐 현지에서도 지금 현재 뭐 히스패닉 계열이라는 뒷배경도 있고 파이팅 스타일도 워낙에 화려하다 보니까 강한 푸시를 계속 받고 있는 선수고요. 또 국내 팬들한테는 뭐 정찬성 선수와의 대진, 또 화려한 KO들로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런 로드리게스 선수와 맞대결을 펼친 조시 에멧 선수는 바로 강력한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조시 에멧이 그냥 순수 넉다운 횟수만 비교했을 때는 패더급 역사상 가장 많은 넉다운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이게 야이르 로드리게스 킥거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펀치를 맞추기만 하면은 뭐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두 선수 굉장히 박빙의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를 가져갔던 건 로드리게스 선수였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좀 살펴보면 로드리게스 선수가 킥이 좋으니까 좀 에밋이 좀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 좀 눈에 띄었죠. 네, 결국에는 그 조시 에밋이 신장도 작은데다가 이게 펀치가 강점인 선수잖아요. 그러려면 야이르 로드리게스의 저 킥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저거를 뚫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길긴 너무 기네요. 네, 그러니까 긴데다가 스텝도 좋고 또 이 킥이 그냥 빠르기만 하면은 그나마 맞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킥으로 거리를 잡는 것도 있지만 기민하게 스텝을 가져가면서 거리를 좁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네, 방금 장면도 펀치를 허용하긴 했지만 허용하기 전에 스텝을 보시면은 피거 스텝으로 들어오는 에밋을 딱 돌려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킥뿐만 아니라 화려한 스텝, 또 사이드 스텝 같은 저런 유려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시 에밋의 펀치거리 밖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뒤로 빠졌다가 확 들어가는 게 눈에 띄는데 이렇게 좀 로드리게스 선수가 잘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건 좀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도 자신감이 있었던 데다가 이제 경기 중간에도 본인이 타격에서 위를 점하기 시작하니까 저런 식으로 플라잉 미킥과 같은 과감한 동작들을 보여줬던 야이르 로드리게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드리게스 선수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로드리게스 선수가 특히나 또 저는 지금 그라운드에서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경기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바디킥 잊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디킥의 파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경량급이 아니라 뭐 중량급에 준하는 파워를 보여줬어요. 또 그라운드에서도 깔렸지만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건 로드리게스였죠. 네,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로 피니쉬를 장식했던 로드리게스 선수인데 자, 바디에서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아까 말했던 게 바디킥이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게 저 바디킥 그러니까 바디 쪽으로 들어간 타격 18개가 저게 펀치가 아니라 거의 킥만 그렇게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저렇게 맞았는데 조시 에밋이 이게 데미지가 없을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황하게 18을 얘기한다는 게 그만큼 로드리게스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놀라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킥스로 하필 저렇게 절묘하게 차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장면도 나왔는데 에밋 선수도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또 강력한 펀치, 아까도 말했지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시 에밋이 좋은 펀치를 안 맞춘 게 아니죠. 분명히 1라운드 중후반에 좋은 펀치를 맞추면서 기회를 잡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펀치가
선수가 나왔을 때 좀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로드리게스가 좀 확실하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강력한 한 방이 있던 에밋이었기 때문에 원래 한 방으로도 쓰러뜨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게 조시 에밋 같은 경우에는 뭐 펀치 한번 맞췄다 하면 경기를 끝내는데 일각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밀리더라도 저 한 방이면 된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방이 터지면서 이거 뭔가 이게 에밋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했었어요. 1라운드에 큰 거 한 방으로 로드리게스 선수를 쓰러뜨렸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선수가 1라운드에 또 큰 거 한 방을 좀 많이 맞고 그 이후에도 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라운드 때부터 2라운드에 들어갈 때 저 1라운드 때 입었던 데미지를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라운드 때도 약간 좀 뭔가 틴트는 어긋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를 찾고 승리까지 가져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묵직한 망치 같았던 에밋이었는데 그래도 날렵하게 벌처럼 날아서 쏘아 올렸던 로드리게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결국에 에밋 선수가 5연승 질주를 저지당했네요. 그리고 또 로드리게스가 잠정 챔피언으로 거듭났는데 이렇게 된다면 또 볼카노프스키의 복귀 여부가 좀 관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볼카노프스키가 라이트급 도전을 하는 대회에 코메인 이벤트로 패더급 잠정 타이틀전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또 볼카노프스키가 패배를 했으니까 분명히 어쨌든 간에 잠정 타이틀에서 승리한 야이르 로드리게스와 볼카노프스키의 경기는 필히 성사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경기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전체 결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카드 결과입니다. 1경기입니다. 라이트 헤비급 크루트 선수가 3라운드 무승부, 그리고 알론조 매니필드 선수가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 경기 박빙이었거든요. 크루트 선수가 가져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두 선수 접전 끝에 무승부로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상당했죠? 혼돈의 혼돈이었죠. 네. 또 여기에 또 알론조 매니필드의 1점 감점까지 이루어지면서 특이하게 검산까지 이루어지는 판정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승부를 가져갔습니다. 두 경기 또 헤비급에서는 저신 타파 선수가 1라운드 KO 승을 가져갔고요. 이 3경기 웰터급에서는 마달레나 선수가 1라운드 서브 미션 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페더급 확인을 해볼게요. 야이르 로드리게스 선수가 1라운드 서브 미션 승, 그리고 5경기 라이트급에서는 결국 마카체프 선수가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또 큰 소식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기 결과까지 나왔는데 더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대대적인 발표를 좀 했죠. TUF 큰 거 온다. 요거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TUF 하면은 또 UFC를 대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죠. 거기 이제 코치로 결정이 된 게 코너 맥그리거와 마이클 챈들러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라고 보시나요? 이거 지금 뭐 데이나 화이트 지금 가운데서 웃고 있잖아요. 이 경기 성사돼서 가장 좋아하는 게 팬도 아니고 코너 맥그리거와 마이클 챈들러도 아닙니다. 바로 데이나 화이트예요. 그런 만큼 큰 돈이 벌릴 수 있는 굉장한 빅매치입니다. TUF가 좀 UFC 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요즘 끌고 있잖아요. 네, 인기가 그렇죠. 엄청나게 또 상승하겠죠. 일단 마이클 챈들러가 워낙에 또 화끈한 경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마이클 챈들러가 UFC에 입성해서부터 계속해서 맥그리거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가 마이클 챈들러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선수들이나 팬들 사이에는 흔히 말해서 맥도라고 합니다. 네. 맥그리거랑 한 경기만 하면은 인생이 뒤바뀌거든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찬스를 잡은 마이클 챈들러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들의 기술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들의 정신이 또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TUF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도 명승부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여러분들 복귀해서 돌려보셔야 될 경기, 풀 경기로 볼 경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경기들 다시 보기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